윤태진의 9회말 앵콜. 아니 정말 너무나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시즌을 치르면서 아프지 말아야지, 다치지 말아야지 생각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부상자 명단으로 9월 5일에 갑자기 들어갔어요. 네. 한참 잘 던지고 있었는데 네. 너무 좀 답답했을 것 같기도 하고 팬들의 아쉬움이 엄청 컸거든요. 맹장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 맹장처럼 막 아픈 거예요. 검색창에 찾아보고 했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복 기간이 수술을 하면. 나 진짜 시즌 끝났구나. 다행히 그 맹장이 아니라서 시즌을 계속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맹장이 아니는 거에 너무 기쁜 거예요. 아픈 거보다. 맹장만 아니면 돼. 네, 수술을 안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14일 만에 등판을 했는데 네. 5일 쉬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몸이 됐어요. 네. 꾸준히 준비하고 올라와서 또 결과가 괜찮아서 이때 7이닝 무실점. 네, 제일 맞죠. 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날 등판으로 오프너를 제외한 선발 등판 중에서 MLB 데뷔 후 첫 4번의 선발 등판에서 모두 피안타 3개 이하, 1실점 이하를 최초로 기록한 본인의 기록을 5경기로 늘렸습니다. 또 5번의 선발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을 0.33 기록했는데 이때 1913년 이래로 양대 리그에서 데뷔 첫 선발 5경기에서 두 번째로 낮은 평균 자책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이렇게 막 세세히 살펴보면 엄청 대단한 기록인데 본인은 이런 거 막 신경 쓰면서 아니, 신경은 안 쓰는데 자꾸 이런 기사가 나오면 신경이 쓰여요. 막 부담되고, 그래서 맞아. 언제 점수 주나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 빨리 점수를 줘야 마음 편하게 던질 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 경기에 이제 첫 타자에 홈런을 바로 맞아요. 마음 너무 편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다음 경기를 또 잘하게 될 수 있었고. 이후로도 기록들이 엄청 대단하네요. 내셔널리그 최초로 4연속 선발 5이닝 이상 3피안타 이하 무자책을 기록한 투수고요. 마지막으로 팀 내에서는 1968년 또 나왔어요. 밥 깁슨 이후 최초로 선발 4경기 연속 5이닝 이상 투구했고 무자책을 기록한 투수가 되었습니다. 이 팀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요, 이게 약간 선수끼리 한국 기사로 찾아보시나요, 이런 거는? 한국 기사를 보는데 거기서 기자분들이 물어보죠. 인터뷰할 때. 네. 지금 이런데 네, 이런데 어떻게 심정이 생각하냐. 어떠냐? 네. 그러면 대단한 분이랑 비교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선 또 그렇게 인터뷰하면 좀 자신감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좀 당당한 모습을 네. 보여줘야 되는군요. 당당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공을 던졌으니까 잘 통했다. 인터뷰할 때도. 그렇구나. 아시죠? 제가 잘해서 된 거. 9월 25일 미러키전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또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끌었고 또 동시에 메이저리그 선정 올해의 신인 13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인왕에 대한 욕심은 아예 그럼 없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없어요. 사실. 없으셨구나. 올해는 사실 선발 투수만 한 경기만 나가보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선발 나가서 3승이나 했고 선발 등판을 한 것 자체가 만족스럽지. 내년 목표도 선발 투수로서 팀에 이제 경기에 임하게 됐는데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지고 싶어요. 근데 시즌 개막전 때 생각과는 다르게 김광현 선수가 너무 팀의 적응도 잘해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 1차전 선발 투수로 당당히 또 가을 야구에 진출을 해서 리드를 지켰는데요. 이날 또 팀의 승리에 기여를 했잖아요. 네. 본인은 사실 가을 야구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가을 야구, 그것도 선발 투수로 나가는 거는 완전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져도 된다. 마침 1회 점수를 거의 한 40분 셨을 거예요. 1회. 엄청 많이 점수를 내고, 차라리 투수전을 하면 네. 0 빵빵 0.0.0 가다 보면은 이 템포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구 분위기 자체가. 근데 이게 점수를 많이 주면 반대로 우리 쪽에서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쵸. 야구가 신기하게 매회 위기가 왔고 매회 점수를 줬는데, 그것도 최소한 실점을 막아서 어찌됐든 경기를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네. 이제 내년에 선발을 계속 기회를 받으려면 지금부터 또 선발 나가서 잘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공을 던졌고, 내년에는 이제 계속 선발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겼으니까 내년이 진짜 시즌인 것 같아요. 너무 출발이 좋아서 네. 그렇죠. 이게 진짜 너무 기쁩니다. 지금부터는요, 메이저리그 관련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건데요. 이거 그냥 편하게 네.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야구를 하면서 여러 포수가 호흡을 맞춰 보셨을 텐데 메이저리그에 그 몰리나 포수가 있어요. 어떤 선수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포수의 기준은 물론 타자의 약점도 잘 알아야겠지만 배터리 하는 그 투수의 장점을 살려주는
포수가 좋은 포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투수마다 다 장점이 다르고 좋아하는 구종이 다르고 위닝샷이 다른데 그거를 잘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투수에 대한 이해가 네, 높군요. 네.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공을 사인을 많이 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인이 자꾸 나오고 고개를 흔들다 보면 네. 이 투수가 템포가 자꾸 깨지다 보면 이게 안 좋은 결과로 많이 이어지는데 불필요한 시간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던지게 되고 포수가 정말로 이 타자는 못 치는 코스가 확실하다. 그럴 때 사인을 내면 믿어지는 거예요, 포수가. 좋은 포수라고 항상 얘기하고 했는데 네. 그게 미국에서는 안 통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네.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잘 던져놓고 왜 몰리나 칭찬하냐고. 와 진짜요? 네, 그렇게 우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몰리나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너가 잘 던진 거지. 내가 포수라고 해서 모든 투수가 잘 던지냐. 오. 아니다. 너가 잘 던진 거다. 우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너무 자신감이 뿜뿜 생길 것 네,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야 나한테도 좋고 진짜.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자꾸 보여드리려고 하고 또 FA라서 좀 아쉽겠네요, 몰리나 포스가. 네, 어쨌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갔으면 좋겠고 올 시즌 미국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음식, 한식을 못 먹어서. 네, 밥돌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 자꾸 포장해서 사 먹기도 했는데 음. 이 포스트 시즌 할 때는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외부 음식을 아예 반입을 못하게 해서 선발 전날은 소고기도 안 먹고 그렇게 하는데 스테이크 주더라고요. 연어 스테이크 네. 그냥 소고기 거의 고기가 스테이크 주식이죠. 그다음에 닭가슴살 스테이크 어. 이게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네. 근데 다 세 개 다 기름진 음식이고 그치 그치. 닭가슴살을 먹긴 했는데 아, 닭가슴살만 먹으면 또 물리잖아요. 질려요. 네. 네, 힘들었죠. 그럼 한국에서는 스테이크 보드떠도 안 보시겠어요? 이제 지인분들이랑 먹으러 가면 절대 그죠? 네, 그럼 뭐 드세요? 김치찌개를 먹어요. 김치찌개. 차라리. 아 그렇구나. 네. 그치 역시 네. 한국인은 김치의 힘이. 아니 평소에 롤 게임 즐겨 하세요? 자주 해요. 아 자주 해요? 네, 이제 시즌 때는 또 골프를 못 치니까 쉬는 날 네, 좀. 컴퓨터 게임 아까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어려워요. 티어가 어떻게 되시나요? 미국에서 했을 때 골드 1. 골드. 네. 지금은 야, 골드 4하고 1하고도 다른 거예요. 아시죠? 알아요. 1이요. 플래티넘 가까이 갈 뻔했는데 네. 실버는 아니니까. 네, 한국에서는 이제 안 해가지고 실버로 떨어졌더라고요. 실버네요. 내 원래 실력은 골드다. 네, 골드 1까지 했으니까. 골드 1? 네. 네. 골드라고 하지 마세요. 골드 1. 레전드 투수 밥 깁슨한테 1일 투수 코치 받기, 페이커한테 롤 코치 받기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롤 코치 받아야죠. 플래티넘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친구 등록이 돼 있는데 진짜요? 네. 해보셨어요? 같이는 못 해봤어요. 말을 못 거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친구 등록? 한번 SK 문학 경기장에 와서 네. 시구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뱅 선수랑 네, 페이커 네, 선수랑 둘이서 사실 전화번호 있는데 연락 한 번 못 해봤어요. 진짜? 그래서 막 페이커 선수 방송하면 친구 목록에 제가 써 있는데 프로게이머 친구들 중에 실버인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귓속말로 연락이 와요. 튀니까. 누구세요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페이커 친구입니까? 실버인 주제 막 이러면서 예. 그게 전데 사실 김광현 선수였습니다. 두 분이서 이벤트로 뭐 해보시거나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페이커 선수, 김광현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단주님이시니까 지금. 강백호 선수가 이랜드 뮤지엄 유튜브에 출연해서 신인 때 시범 경기를 하는데 마구마구라고 거의 진짜 그 게임 하듯이 변화가 떨어져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게임처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뭐 상대해보거나 지켜본 후배 중에 이 타자 크게 될 것 같다로 생각해본 선수가 있으신지? 백호는 대표팀 가서 네. 백호랑 이제 많이 친해지고 해서 이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준 건데 어쨌든 제가 인정하는 타자들이 있어요. 각 팀에 후배 투수한테도 얘기하지만 간판인 선수한테는 최대한 맞지 마라. 일적으로 던져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왜냐면 그 선수가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면 팀 분위기가 바뀌어요, 완전히. 네. 뭔가 그 에이스 대 에이스의 승부에서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팀 자체의 더가웃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어. 팬들도 강백호 선수가 안타를 빵 치고 나가면 이게 분위기가 완전 넘어가서 네, 제가 맞아, 던지기가 맞아. 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강백호 선수, 이정우 선수 요즘에 제가 제일 지켜보고 있는. 아니 2019년도까지 이제 했으니까 네. 수술할 때 첫 해였고 두 번째 너무 잘 친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20살이 신인인데. 신인인데 어. 그렇게 잘 치냐 올라가 던졌는데 진짜 그리고 특이하게 저한테만 쳐요. 깜짝 놀라게. 백호는 진짜 어느 투수의 볼이든 자기 스윙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강백호 선수는 김강현 선수 상대하면 이게 지금 사람이 던지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고. 결과대 정말 열심히 던졌어요. 그 각 두 팀의 후배 SK 와이번 서진용 선수가 또 이번에는 이랜드 뮤지엄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서진용 선수 대 김광현 선수 어디입니까? 야구로는 모르겠는데 얼굴로는 서진영이 좀 낫지 않을까? 오. 근데 이랜드 뮤지엄 유튜브에서 저 얘기를 진짜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요. 몰랐네. 지금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네, 제가 계속 그러니까요. 기다렸어요. 서진용 선수가 외모는 내가 더 낫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인정해요. 했는데. 저는. 네. 아 너무 쿨하게 인정했어. 아니 진짜 인정해요. 자기가 잘생긴 걸 아니잖아요. 네, 얼굴값을 해요. 잘생긴 걸 알고 네.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생긴 걸 아니까 더 꾸미고 다니고. 나 때는 나 때 말이야. 꾸미고 머리 막 좀 기르고 파마하고 막 이렇게 하면 선배들이 욕 했어요. 야구 야구에 열심히 집중 안 안 한다. 한다고. 그래서 머리 막 빡빡 밀고 막 맞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꾸미고 옷도 잘 입고 이렇게 하는 게 내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구 선수도. 저 때는 말이죠. 네, 전지훈련지에 가면 선수들 패션이 항상 똑같았어요. 맞아요. 그 좋아하는 티셔츠 브랜드가 항상 있었어요. 그 트레이닝 바지. 네, 네. 그 맞아요. 똑같이 항상 입고 네. 쉬는 날 선배들 따라서 쇼핑을 가면 아베크롬비 야구 선수들이 맞아요. 바글바글 입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으면 별로 말을 안 해주셨어요. 말안 그렇구나. 아 근데 그렇구나. 요새는 멋있게 하고 다니고 꾸미고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이. 어. 네, 왜냐면 말 그대로 프로 야구 선수니까 네. 자기 브랜드 가치도 좀 높이고 야구 시즌 끝나면 뭐 예능 같은 것도 출연해서 방송도 열심히 방송도 하고. 하고 광고도 찍고 어.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야구 선수들한테. 김광현 선수는 나가고 싶은 뭐 예능 프로그램 있어요? 불러주시면 네, 얼마든지 뭐 도전해봐야 되는데 제가 노래를 못해서 내가 여기 나가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런닝맨 같은 그래서 경우는 그 얘기하려고 네, 했어요. 런닝맨. 잘 뛰니까. 워낙 잘 뛰고 네. 힘도 좋으시니까 그냥 쫙쫙 뜯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골프 예능은 꼭 나가고 싶어요. 골프 예능. 아 그렇구나. 노래는 못 부른다고 하셨으니까 예능 나가시면 반드시 노래를 시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 대신 소주 넣으시 김광현 선수 하면은 이분 언급 항상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류현진 선수 맞대결을 펼칠 수도 있다. 메이저리그에서 류현진 선수의 활약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맞붙게 될 경우 어떤 경기를 하고 싶은지 각오가 궁금합니다. 일단 맞붙게 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에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막 한국에서는 오히려 부담되고 네. 만나기 싫고 그럼 너무 이슈화가 너무 되니까 네. 근데 거기서는 현진이 형도 좋은 계약했고 저도 꿈을 어느 정도는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더 큰 꿈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만나면 어느 정도 많이 던져봤고 경험들이 있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형 이럴 것 같아. 네 반갑고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네. 막. 그리고 둘 다 그냥 그 경기를 완투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이기는 거 지는 거 상관없이 둘 다 너무 잘 던져서 그럼 대한민국 난리가 났겠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현진이 형 저랑 붙는 게 아니고 타자들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날은 우리 팀이 좀 못 쳤으면 좋겠고 상대팀도 못 쳤으면 좋겠고 우리 투수가 제일 잘해가지고. 네. 자 겨울 시즌 국내에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올해 계속 코로나 때문에 던지다가 안 던지다가 하니까 제 컨디션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제 올해는 좀 컨디션을 내년 시즌 맞춰서 한국 들어오자마자 준비를 했었고 트레이너 코치님이랑 같이 운동도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리고 시범 때부터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면 이 시즌 때 골프 2번 치고 한 번만 치고 네, 롤 한 3판 할 거 한 판으로 줄이고 해서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자기 관리를 잘 하시니까 네. 예능에서 TV로 보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랜드 뮤지엄의 소장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 맞춤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메이저리그 전설 중 올 시즌 김광현 선수 때문에 소환된 세인트루이스의 전설 밥 깁슨 관련 소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메이저리그는요, 모든 순간이 경쟁이라고 하죠. 세인트루이스 전설 밥 깁슨은 이 승부의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한 투수였습니다. 1959년 데뷔를 해서요, 17년간 줄곧 세인트루이스에서 뛰었고 1968년과 70년 쌀 영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1968년 평균 자책점 1.12는 라이브볼 시대 최고의 기록입니다. 깁슨은요, 1964년과 1967년 세인트루이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고 맡은 등판은 모두 완투. 와, 월드시리즈 MVP도 2차례나 선정이 됐습니다. 강한 승부욕 때문에 고독했지만
단 어떤 상대에게도 굴하지 않았던 기백은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사로 그를 기억하게 만들었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선수들에게 밥 깁슨은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팀 승리를 책임져야 하는 에이스의 교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한 김광현 선수가 이런 깁슨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8월 23일 신시내티전에서 데뷔 첫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6이닝 무실점하고 2경기를 시작으로 4경기여서 5이닝 이상 던지고 자책점 떠안지 않았고요. 이러한 등판을 이어간 세인트루이스 투수는 김광현 이전 1968년 밥 깁슨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연코 올해 김광현 선수가 이루어낸 최고의 성과라고 대한민국에서도 난리가 났었던 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잘해야 돼요. 더. 더 잘하고 싶어요. 엄청난 경기력 때문에 과거에는 밥 깁슨 룰이라는 것도 생겼는데요. 투구 타자에 대한 대책으로 마운드 높이를 15인치에서 10인치로 낮추고 스트라이크 존도 좁혔습니다. 이게 오늘날까지도 적용되는 룰인데요. 하지만 이런 룰이 생겨도 밥 깁슨은 다음 연도에 바로 20승을 해버리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진짜 이 선수 때문에 이 룰이 바뀔 정도면 정말로 대단했던 선수죠. 네. 이런 전설의 밥 깁슨은요, 2020년 10월 2일 지병인 췌장암으로 하늘의 별이 되셨는데요. 세인트루이스의 전설 밥 깁슨이 돌아가신 날은 정말 신기하게도 세인트루이스가 2020년 포스트 시즌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3차전 샌디에이고와의 경기에서 패배한 날로 이 결과 팀은 가을 야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전설을 떠나보내는 날 가을 야구에서도 떨어진 어떻게 보면 슬픔을 같이 했던 팬, 선수, 관련됐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이때도 몰리나 선수의 눈물의 인터뷰도 화제가 되곤 했었죠. 네, 저는 사실 그날 졌기 때문에 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시즌이 끝나고 감독님 미팅, 그다음 코치님, 그다음 주장 이렇게 해서 올 시즌 진짜 고생 많았고 수고했다. 다음 연도 준비하자. 그런 미팅을 주로 하는데 미국은 제가 듣기로는 그런 미팅을 안 하고 그냥 see you 하고 가는 쿨하고 진짜? 비즈니스적으로 약간 네.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어. 근데 그날은 감독님이 갑자기 미팅을 하자고 하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몰리나도 울고 웨인 나이트도 울먹이면서 얘기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날은 모두가 슬픔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상징적인 선수였으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슬픔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와, 무겁고 아름다워. 되게 예쁘다. 이게 상이 이렇게 예쁘지? 럭셔리예요. 이게 밥 깁슨의 1968년 내셔널리그 MVP 어워드입니다. 이게 시즌 평균 자책점 1.12 기록했고요. 22승, 완봉이 13. 13번의 완봉승이라니 대단하다. 근데 이런 걸 다 어떻게 가지고 오셨지? 진짜 대단하시다. 사실은 얼마인가요? 아, 이게 제일 비쌌던 것 같은데? 김광현 선수도 이런 상 같은 거 나중에 쭉 받으실 텐데 네. 쭉 잘 모아두셨다가 이랜드 뮤지엄으로 만져보세요. 만져서 기운을 가져가세요. 1965년 밥 깁슨이 받았던 골드글러브인데요. 이게 생애 첫 20승을 달성한 시즌에 받은 골드글러브예요. 첫 번째로 받은 개인상. 뭐든지 최초가 중요하잖아요. 골드글러브 네? 근데 김광현 선수 한 번 받아봤어요. 저는 그죠? 딱 한 번. 여기 두 개나 있는데. 66년 또 받았어요. 1년 뒤에. 이거는요. 21승 3진을요. 225개 기록하면서 생애 두 번째 20승 이상 달성을 해서 받은 골드글러브입니다. 혹시 메이저리그에서 상을 받는다면 네. 꼭 받고 싶은 상 있으세요? 저요? 골든글러브보다는 사이 영상이 좀 더 투수한테는 의미가 있는 상일 것 같아서 후보만 등록되더라도 영광일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서명이 되어 있어요. 밥 깁슨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엄청 크다. 나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안에 뭐 있어? 유니폼. 진짜 오래된 이름. 그래요? 근데 여기 가방을 할 때 같이 들어있었나 봐요. 오, 좋다. 양말도 우와, 이 양말 너무 귀엽다. 새 거 네. 같아요. 가방을 약간 1+1의 느낌으로 가방을 구입했더니 와, 엄청 오래됐다.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못 봤어. 이런 일 저 처음 봐요. 와. 근데 이게 한 몇 년 전 거죠? 72년도면 50년 된 거죠? 와, 그에 비해서 엄청 잘 보존됩니다. 네, 50년 된 거면
20승 경기를 했었던 실제 사용한 야구공입니다. 빅토리 네. 샵 20 해시태그가 음, 이렇게 빼곡하게 경기 상황이 쫙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날의 1회부터 기록이 다 되어 있고 상황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첫 승공은 가지고 있거든요. 신시내티 음. 몇 이닝 던졌고 그다음에 몇 대 몇으로 이겼고 퍼스트 빅토리 네, 이렇게 빅토리,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그거 잘 보관해 두고 계세요. 네, 첫 삼진이랑 첫 세이브랑 첫 승 이렇게 만들어서 줬어요. 아무도 주지 네, 가지고 잘 있습니다. (1961년 9월 24일) 밥 깁슨 대 샌디 코펙스 실제 경기 사용분입니다. 샌디 코펙스. 네, 역사상 최고의 투수로 언급됐던 샌디 코펙스와의 경기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밥 깁슨이 이겼고 12승. 이게 공을 딱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그 상황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공만 봐도 아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게 네. 너무 좋은 것 같네요. 김광현 선수, 이 선수랑은 좀 꼭 붙어보고 싶다. 그런 선수 있을까요? 선발로요? 네. 다르비슈 선수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요? 같은 지구에도 있고 어... 올해 또 잘했고 2살 정도 선배로 알고 있는데 네. 자기 할 말 하는 스타일이죠. 저는 그게 좀 부러워요. 아시아 선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 네. 그 선배가 좀 한번 붙어보고 싶어요. 김광현 재미날 선수도 겸손하지 마세요. 앞으로 노력하려고요. 네, 겸손할 필요 없어. 네, 정말. 자만하지 않고 그럼요. 겸손하지 않고. 네, 네. 앞으로 여러분 김광현 선수는 겸손하지 않을 겁니다. 기죽이지 마세요, 여러분. 와, 엄청 오래돼 보인다. 네, 엄청 두꺼워요. 1970년 밥 깁슨이 실제 사용했던 글러브라고 하는데요. 깁슨이 팀의 트레이너에게 선물을 했는데 이랜드 뮤지엄에 와 있습니다. 네, 두꺼우면 두꺼워요. 안 좋아요? 그런 건 아닌데 요즘이랑 그 예전이랑 좀 다르게 나왔죠. 점점 글러브가 얇아지고. 그렇죠. 말랑말랑한 글러브. 네, 그러게 약간 껴도 되는 건가요? 껴보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고 보니 물어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꼈네요. 언제 연구해보겠어요. 보면은 지금 되게 레전드 소장품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기분이? 저도 상을 좀 집에다가 모아놓는데 음. 나중에 진짜 제가 은퇴하고 나서 자랑스럽게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아무래도 이랜드 뮤지엄 시청자분들이 진짜 김광현 선수 많이 기다리고 네. 또 오늘 또 컨텐츠도 재밌게 볼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겸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마지막은 좀 겸손하게 끝내겠습니다. 아, 오늘 건방지게 끝내요. 근데 항상 응원해 줘서 감사하고 근데 아시죠? 제가 잘해서 된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저는 항상 네. 진행을 잘한다는 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내년도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랜드 뮤지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김광현 선수 나왔으니까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